이번 시간에는 우리 크레이트 테이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테이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을 정의할 때,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니까 기본 형식이 앞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르게 엄청나게 길죠. 이 크레이트 테이블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해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와, 영어 되게 많다. 와, 이거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접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요거 설명하면 쭉 듣고 나면은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명령문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어떤 테이블을 만들지 테이블 이름을 그 뒤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곳에다가 이제 테이블에 포함될 모든 속성에 대한 것들 다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성을 정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이제 가로 열고요. 그리고 맨 끝에서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가로 이렇게 닫아주고 세미콜론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가로 안에다가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작성해 주면 되는데 여기 맨 앞에다가 이제 속성명을 먼저 쭉 적어줘요. 어떤 속성명, 어떤 필드를 내가 테이블에 집어넣을 건지 그 필드명, 속성명을 내가 적어주고요. 이 속성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문자가 들어갈 거다, 숫자가 들어갈 거다 해서 데이터 타입을 내가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크레이트 도메인에서 도메인 우리 만드는 거 정의하는 거 배웠었죠. 거기서 이제 기본값 이제 지정하는 거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이 속성에 나타날 이 필드에 나타낼 그런 기본값도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난널이라는 게 이제 난널이라는 거는 이 속성, 이 필드는 값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가 이 해당하는 필드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무조건 입력이 되게끔 필수 항목으로 그렇게 지정할 때 우리가 난널이라고 씁니다. 난널이라고 쓰면 이 필드는 절대로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데 학생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학생 테이블을 만드는데 내가 만약에 이름이다, 학번이다, 전공이다, 성별이다, 생년월일이다 해서 이렇게 5가지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속성명, 데이터 타입, 뭐 디폴트 값, 난널 하고 이런 것들을 5줄을 쭉쭉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하고 나왔죠. 얘가 이제 기본 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필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필드를 내가 기본 키로 사용할 건지 기본 키 내가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키로 뭔가를 내가 지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속성으로 기본적으로 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붙는 속성이 이제 난너라고 유니크요. 유니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유일하다 그런 뜻이죠.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고 난너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 키는 비어 있으면 안 되고 유일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과 이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키로 내가 지정하게 되면 난 널과 유니크가 같이 이제 속성이 자동으로 이제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다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 이제 대체 키요. 기본 키로 설정한 그 필드 말고 다른 필드도 만약에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체 키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학생 테이블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학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번도 중복되는 값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번을 우리가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무슨 서류를 띄려고 해요. 근데 학교에서 학번을 물어봐요. 근데 내가 졸업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학번이 기억나요? 안 나?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한테 뭐 물어봐요? 주민등록 번호를 물어보겠죠. 이름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름으로는 정상적으로 이제 검색을 못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체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주민번호 같은 것들이요. 주민번호도 어차피 유일하잖아요. 그죠? 중복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민번호가 이제 유니크,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린키요. 포린키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외래키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제 외래키 지정하는 건데 이 외래키라는 거는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테이블에 연결시킬 때 그때 그 필드를 보고 우리가 외래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린키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레퍼런스하고 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외래키가 어떤 테이블의 기본 키랑 연결이 되는지 그걸 이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포린 키가 나오면 반드시 레퍼런스 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참조 테이블 이름 써주고요. 그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두 개 테이블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이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개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세 개 필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쪽은 이제 내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크레이트 테이블이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학생 테이블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학과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과 테이블에는 이제 학과랑 관계된 것들만 쭉쭉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과 코드라는 것도 있고, 학과 코드도 있고, 학과명도 있어요. 그리고 담당 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이제 학생 테이블을 만들 때 학생 테이블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학번도 입력을 해라. 그리고 이름 입력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전공하고 있는지 전공도 입력해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이 있을 때 이 학과 테이블에서는 이 학과 코드가 이제 기본 키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학생 테이블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학번이 있죠. 그래서 이걸 기본 키로 설정할 거예요. 그때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학생 테이블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학번이지만 이 학과라는 이 테이블이랑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서로 연결을 시킬 때 이 전공을 가지고 학과 코드랑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한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학과 코드랑 전공이라는 걸 가지고 이 학과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을 서로 연결시키게 되면 그때 관계가 1대 n 관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보게 되면 학과 테이블에서는 학과 코드가 기본 키예요. 기본 키지만 그와 대응되는 이 전공이라는 거는 학생 테이블의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해서 foreign key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전공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 전공이라는 필드랑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학과라는 테이블의 학과 코드랑 서로 연결해서 서로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게 on delete랑 on update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delete 삭제했을 때, update 갱신했을 때 그 뜻이요. 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만약에 여기에 학과 코드가 있는데 만약에 국어국문학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학과 코드가 KOR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공에도 KOR이 있겠죠. 그때 이제 학과 테이블에서 KOR 이걸 만약에 삭제를 해요. 삭제했을 때 그때 대응되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KOR 이거를 KO로 만약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을 때 그때 대응되는 이 전공이라는 거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옵션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에서 여기다 이제 제약 조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크리에이트 도메인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제약 조건 명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체크라고 쓰고 이제 조건식 값의 이제 범위 같은 것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컨스트레인트하고 제약 조건명을 쓰는데 내가 굳이 뭐 제약 조건명을 안 써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체크 얘만 써서 값에 대해서 이제 제약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형식이요. 자, 그럼 요것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쓰고 테이블 명 써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기본 테이블에 포함할 모든 속성에 대해서 그 속성명이랑 그 속성의 데이터 타입 아니면 기본값 아니면 난널 이런 여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에서 기본 키 지정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니크에서 우리가 대체 키 지정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에서 우리가 제약 조건 이름 같은 거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 있었고 그리고 체크라고 해서 우리가 속성값에 대한 그런 제약 조건 같은 거 정의할 때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의 이름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름 지정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냥 컨스트레인트 얘 빼고 얘는 생략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체크절만 사용해서 우리가 제약 조건을 명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eign key 레퍼런스요. 얘는 이제 참조할 다른 테이블과 그 테이블을 참조할 때 사용할 그 외래키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외래키를 지정하고 나면 참조 무결성에 캐스케이드 법칙이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 테이블하고 학과 테이블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는 이 학번이 이제 기본 키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과 테이블에서는 학과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할 거예요. 근데 내가 학생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과 코드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학과명하고 담당 교수도 나는 가져다가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학생 테이블하고 학과 테이블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연결시켜 줄 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우리 학과 코드가 있죠. 이렇게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는 기본 키예요. 다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런 기본 키를 내가 서로 연결시키는 이 코드 있죠. 이 학과 코드는 우리가 외래키라고 하는 거죠. 외래키.
그때 이렇게 학과 코드로 서로서로 관계 설정을 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 그때 관계는 1대 N 관계가 돼요. 한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과 테이블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테이블이 N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학생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한테는 기본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이 학과 테이블은 이제 참조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학과 코드 ENG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ENG. 영문학과 ENG라는 학과 코드가 있을 때 이 학생 테이블에도 똑같이 학과 코드에 ENG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에서 만약에 영문학과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를 할 때 이 ENG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 ENG도 같이 삭제가 되게 할 거냐? 그리고 ENG를 만약에 내가 EN으로 두 글자로 만약에 줄였어요.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을 때 그때 이 학과 코드 ENG라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지정할 때 on delete, on update라는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뒤에다가 똑같이 옵션을 작성할 수 있는데 on delete나 on update는 참조 테이블의 튜플이 삭제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할 거냐? 참조 테이블에 들어있는 참조 속성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는 그 옵션이 얘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no action 있고요. 그 다음에 cascade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set null이라는 거 있고, set null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set default라는 게 있고, set default라는 게 있고, 똑같습니다. 이 옵션은 똑같은데 튜플이 삭제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할 거냐,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할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주는 그런 옵션들이요. 내가 이쪽에 있는 ENG를 내가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을 때 이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학과 코드에 ENG도 같이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수정을 했을 때 같이 수정이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옵션을 보고 우리가 캐스케이드라고 해요. 캐스케이드라는 이 옵션은 참조 테이블의 튜플을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기본 테이블에 관련된 그 튜플도 모두 삭제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모두 다 값이 똑같이 변경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캐스케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no action이라는 거는 참조 테이블에 변화가 있어도 기본 테이블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게 우리 no action이요. no action,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set null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ENG를 내가 만약에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때 기본 테이블에 관련된 그 속성 있죠. ENG라는 거. 이거를 아예 null 값으로 바꿔버리는 게 set null이요. set default라는 거는 여기서 ENG를 내가 만약에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그때 기본 테이블에 들어있는 요 학과 코드 ENG 있죠. 요 ENG를 기본값으로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크리에이트 도메인에서 우리가 기본값 남으로 설정했던 거 있죠. 남녀, 성별 설정하는 거. 그렇게 이제 디폴트 값을 내가 지정했을 때 그 디폴트 값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게 set defaul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n delete가 됐든 on update가 됐든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가 있는데 no action이라는 거는 참조 테이블이 뭔가가 바뀌어도 기본 테이블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게 no action. 액션 취하지 마라, 그거고요. 캐스케이드는 참조 테이블에서 튜플을 삭제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관련된 튜플도 모두 다 삭제가 되거나 관련된 속성 값도 모두 다 같이 변경이 되고 같이 삭제되게 만드는 게 캐스케이드고요. set null이라는 거는 기본 테이블에 관련된 그런 속성 값이죠. 그 속성 값을 전부 다 null 값으로 그렇게 변경해 버리는 거고, set default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 테이블에 관련된 그런 튜플의 속성 값을 기본값으로 변경해 주는 게 우리 set default요. 해서 on delete, on update에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험 예제 문제 보니까 이름하고 학번하고 전공하고 성별하고 생년월일로 그렇게 구성된 학생 테이블을 정의하는 그런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나왔죠. 자, 이름은 널 값이 올 수 없대요. 그리고 학번은 기본키로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공이라는 거는 학과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학과 코드가 있는데 그걸 참조하는 외래키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과 테이블에서 삭제가 일어났대요. 삭제가 일어나게 되면 관련된 튜플의 정원값을 모두 다 null 값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가 만약에 변경이 됐대요. 학과 코드가 변경이 되면 전공값도 같은 값으로 같이 변경이 되게 그렇게 만들라고 나왔네요. 그럼 전공값을 null 값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set null이라는 거 그거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정원값도 같은 값으로 변경해라 라고 하게 되면 같이 변경되고 같이 삭제되게 만드는 게 우리 캐스케이드가 있었죠. 그거 이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을 내가 입력을 받는데 생년월일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 날짜가 들어오게 되면 아예 입력되지 않게 우리가 제약 조건 거는 거죠. 그때 이제 제약 조건의 이름은 생년월일 제약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 학번, 전공, 성별, 생년월일 이런 5가지 속성을 사용할 때 속성의 데이터 타입은 적당하게 알아서 지정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성별이라는 속성이요. 여기서 이제 성별은 도메인 XEX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크레이트 도메인에서 우리 성별 집어넣는 그 도메인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을 만든 걸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우리가 명령어 써주면 되겠죠. 자, create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어떤 테이블 만들래요? 학생이라는 테이블이요. 학생의 테이블 만들겠습니다 라고 써주고 이제 속성 같은 것도 쭉쭉 지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먼저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이제 속성명 지정해 주면 되죠. 속성명은 뭐예요? 첫 번째 거는 우리 이름도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또 뭐 집어넣을 거예요? 학번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우리 전공도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별도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을 게 생년월일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5개의 속성으로 우리가 만들 건데 이름이라는 건 먼저요. 이름은 뭐가 올 수 없다? 널 값이 올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름에는 우리가 문자로 입력을 받게끔 할 겁니다. 해서 VAR, CHAR로 지정해서 15자리까지 그렇게 입력이 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널 값이 올 수 없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난 널 하고 써주면 되겠죠. 난 널이라고 쓰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번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자처럼 취급되게 만들 겁니다. 해서 CHAR이라고 써주고 여기는 8글자까지 그렇게 입력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입력을 받는데 얘는 5글자로 그렇게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하고 학번하고 전공하고 요 3가지를 입력 받을 때 전부 다 문자 형태로 입력 받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내가 지정했습니다. 지정했을 때 VAR, CHAR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얘는 가변이고요. CHAR, 그냥 CHAR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고정 크기요. 고정 크기. 내가 만약에 VAR, CHAR 내가 얘를 써서 기억 장소를 만약에 5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CHAR을 쓰고 내가 만약에 기억 장소 5칸을 잡았어요. 얘랑은 다릅니다. 그냥 내가 CHAR이라고 쓰고 5라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기억 장소가 딱 5개가 잡혀요. 잡히고 내가 이 안에다가 한 글자 홍이라고 한 글자만 써도 이 기억 장소가 다 사용이 되는 거고요. 홍길하고 2글자를 써도 이 5칸의 기억 장소가 다 차지가 됩니다. 사용이 돼요. 그리고 내가 홍길동이라고 써도 이 5칸의 기억 장소가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정 크기이기 때문에 내가 숫자 쓴 만큼 그만큼의 기억 장소가 확보가 돼서 그 기억 장소 안에다가 내가 몇 글자를 쓰든 무조건 이 기억 장소를 전부 다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CHAR, 고정 크기요. 가변 크기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VAR, CHAR로 해서 5개를 내가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홍이라는 글자 한 글자만 썼습니다. 한 글자만 쓰게 되면 요거 데이터를 입력한 만큼 기억 장소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나서 내가 이렇게 홍이라고 한 글자만 써도 5개의 기억 장소가 전부 다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글자만 썼기 때문에 기억 장소 1개만 확보가 돼요. 만약에 내가 홍길동 하고 이렇게 3글자를 쓰면 기억 장소 3개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입력된 만큼만 기억 장소를 확보하는 게 가변이요. 해서 예로 했을 때 이렇게 기억 장소 낭비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형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 보면은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1980년 1월 1일 이후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날짜 입력되는 거 보니까 년, 월, 일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나 봐요. 그래서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날짜 타입으로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도메인을 이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메인을 쓰게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메인 SEX 있죠. 요거 그냥 이렇게 데이터 타입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날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트라고 그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이 5가지 속성 전부 다 우리가 나열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번은 기본키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키도 설정해 줘야죠. 기본키 설정할 때 쓰는 게 우리 프라이머리 키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하고 써주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하고 써주고 기본키로 지정할 게 우리 학번이죠. 그래서 학번을 기본키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전공이라는 거 우리 속성이 있었죠. 여기서 지금 우리 전공 지정해 줬잖아요. 이 전공은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지금 이 전공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 테이블에 있는 거죠. 학생 테이블에 있는 건데 학과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학과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참조하는 외래키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외래키 지정할 때 우리 foreign key reference라는 거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foreign key 우리 전공이라는 속성을 우리 외래키로 지정할 거예요. 지정하긴 하는데 그때 참조되는 테이블이요. 그래서 참조 레퍼런스요. 그때 이제 참조되는 테이블 레퍼런스. 그때 이제 참조되는 테이블은 학과 테이블이죠. 학과 테이블의 어떤 속성이요. 우리 학과 코드라는 그 속성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갱신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문제 보니까 학과 테이블에서 삭제가 일어났을 때 널 값으로 만들래요. 그리고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가 변경이 됐을 때 전공 값도 같은 값으로 같이 변경되게 해라. 널 값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set 널 그걸 써주면 되고 같은 값으로 같이 변경되게 하려면 우리 캐스케이드 써주면 되겠죠. 학과 테이블에 삭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전공 값을 널 값으로 만들 거니까 on delete 써주고요. 그때 이제 전부 다 널 값으로 만들 거니까 우리 set null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값이 변경됐을 때 on update요.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같은 값으로 같이 변경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캐스케이드 하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캐스케이드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약 조건 나왔죠. 제약 조건의 이름을 생년월일 제약으로 그렇게 하고 생년월일은 1980년 1월 1일 이후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약 조건 이름은 생년월일 제약이요. 자, 제약 조건 만들자고요. 우리 제약 조건 만들 때 constraint 하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constraint 하고 써주고요. 제약 조건의 이름은 생년월일 제약으로 할 거고요. 그때 이제 값에 범위 써주면 되죠. 해서 체크. 어떤 필드를 대상으로 해라? 생년월일이란 필드. 요 필드요. 요 필드가 1980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해라. 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날짜 형태니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묶어주고요. 그리고 체크 가로 닫아주면 되죠. 지금 여기서 닫은 요 가로는 요 체크의 가로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까지 다 썼으니까 이제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 속성 시작할 때 여기서 가로 열었죠. 해서 요 맨 뒤에서 가로를 한 번 더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로 닫고 세미콜론만 찍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문제 있는 거 다 풀어봤는데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각각의 속성들을 써준다. 속성 쓸 때 난 널 같은 거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데이터 타입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도메인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날짜 형태는 이렇게 지정하더라.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기본키 설정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외래키 설정하는 거 요거 있었죠. 여기서 쓸 수 있는 우리 옵션 같은 거 있었어요. 옵션 코드 4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린 키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바로 뒤에 뭐가 나온다? 레퍼런스가 나온다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약 조건 설정하는 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 줄이지만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은 크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제 SQL을 사용할 때도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많이 써요. DDL 중에서 많이 쓰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꼭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